안녕하십니까. 와, 여기서 보니까 천분이 진짜 많네요. 네, 방금 소개받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근무하는 조아영 검사입니다. 이제 짧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는 사실은 동영상 하나를 틀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PPT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재생이 안 됩니다. 이 동영상 썸네일만 보고 혹시 알아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홍보맨 맞아요. 예, 충주시 홍보맨이 한 4개월 전에 대검찰청 방문하는 체험을 했더라고요. 이 동영상 한 2분 정도 되던데 2편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재밌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재생이 안 되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이제 4년차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좀 공부한 시간이 길었어요. 4년 전에 검사가 돼서 이제 2년 정도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일하고 지금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릉지청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강릉이죠. 강릉지청이니까. 근데 강릉지청이 강릉만 관할하는 건 아니고 동해안 기준으로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이 3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삼척시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저희 강릉지청 검사 7명이서 처리를 한다는 뜻이죠. 태백이나 정선은 혹시 어디 관할인지 아시나요? 아닙니다. 영월지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강릉지청에서 강력범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그리고 소년범죄를 전담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궁금하신 범죄 혹시 있으신가요? 요새 역시 마약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마약 하신 분 계세요? 있어도 여기서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일단 소년범죄 전담하고 있는데요. 소년범죄는 여러분처럼 이제 청소년들, 그러니까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범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혹시 이제 검찰청에서 소년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담당 검사로서 저를 만나셨던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겠죠? 반가워요. 몇 번 왔어요? 몇 번 왔어요? 한 번? 한 번까지 오케이. 한 번까지 오케이. 두 번째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청에서 피의자로 만나는 일은 웬만하면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 만약에 나중에 이제 후배 검사님으로서 만나게 된다면 2023년 삼척 토크 콘서트에서 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밥 맛있는 거 큰 거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검사하면, 저 좀 검사 같아 보이나요? 네. 고마워요. 네, 검사하면 보통 생각하시는 이미지가 이 빨간 옷 입고 있는 걸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법복이라고 하는, 잘생겼죠? 제가 이 드라마 보고 검사가 됐는데 이런 검사가 없더라고요. 네, 보통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 불러놓고 조사하는 모습, 이렇게 깔끔한 사무실에서 업무 얘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보신 검사 모습일 거예요. 검사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죠. 기억나는 작품 있으신가요? 미안해요. 잘 안 들려요. 네, 제일 가까이 들린 게 검사 내전이었습니다. 네, 검사 내전 같은 드라마 보면 어떨 것 같은가요? 네,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보통 멋있게 그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면서 보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진짜 리얼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판타지 같은데 그러면 리얼한 검사실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썰렁하죠? 네, 어제 찍은 제 집무실 사진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저 모니터 뒤에서 이렇게 사람 불러놓고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교도관용 의자가 있고 그 피의자들 오면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니터 아래 명패 저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검사 조화영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거는 사실 사진 찍으려고 꺼내놓은 거예요. 보통은 저기다 안 놔요. 왜 안 놨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조사받다가 이렇게 흥분해서 저걸 이렇게 들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놓지 않습니다. 아침에 이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저희는 여기서 오른쪽을 보면 이런 게 보이고요. 왼쪽을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사건이에요. 많죠. 네, 이거를 한 번에 다 해결은 못 하고요. 하루에 한 5건에서 10건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건에서 10건 정도면 여기 한 칸에 2뭉치 정도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이 카트 위에 올린 이런 게 와요. 네, 이런 게 오면 그날은 이제 야근하는 날이다. 좀 재수 없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마약 오케이. 폭력, 예, 성폭력, 다 있어요. 다 제가 하는 거예요. 도둑질 좋아요. 예, 폭행 좋아요. 예, 음주운전, 무전취식 다 있습니다. 네네. 오케이. 근데 요즘 이제 저가 소년전담 검사이다 보니까 소년 범죄를 좀 많이 하는데 요새 소년 사건으로 뭐가 많이 오냐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이 많이 와요. 여기 혹시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여기 혹시 면허 없는데 운전해본 사람? 예, 여러분 아시죠? 면허가 있는데 운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없는데 운전을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면허 몇 살부터 딸 수 있는지 아세요? 18세. 예, 정답 말씀드릴게요. 17살 틀렸어요. 예, 조용.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오토바이 16살, 자동차 18살. 그때부터 면허 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약속 하나 할까요? 면허 따고 운전하기. 나는 죽어도 면허 없이 운전하겠다. 손. 없죠? 저기 손 든 사람 누구야? 면허 없이 운전할 거야? 예. 너 보자 너. 예, 지금 다 약속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삼척시 청소년이 앞으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린다.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저 검사가 저렇게 사건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1번으로 하는 일은 수사입니다. 수사는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증거에 입각해서 어떤 식으로 범죄가 발생했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증거로 이렇게 입증을 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휴대폰 포렌식, 계좌이체 다 증거들입니다. 저렇게 증거가 충분하면은 수사가 훨씬 수월해지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나는 맞았다. 근데 가해자가 나는 안 때렸다. 근데 목격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가해자 말을 믿어요. 여기 은근히 나랑 면담해야 될 사람이 좀 보이네. 피해자. 근데 피해자 말도 사실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앞뒤 정황을 보기도 하고요. 거짓말 탐지기를 쓰기도 하고요. 진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포렌식이나 계좌 거래 내역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계좌 거래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어디서 돈을 썼는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루트로 움직였는지까지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들도 힘들지만 요즘은 이렇게 추적하는 기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근데 검사가 생각을 하기에 이 사람은 유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공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이 아니라 그냥 유죄라고 생각이 되면 공소 제기를 해요. 이제 공판에 들어갔을 때 아까 그 빨간 법복을 입은 검사들이 공판에서 뭘 하냐면 이제 이 사람이 범인 맞다 모두 진술을 하고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아까 열심히 수사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거나 감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형을 합니다. 여러분 구형하는 장면은 좀 많이 보셨죠? 예를 들어서 살인죄의 경우라면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터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형보다는 아까도 열심히 말했던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검사가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증거를 통해서 범죄를 입증하고 그 범인에게,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검사의 일입니다. 검사의 일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수사가 있고, 수사도 있고 공판도 있고 그 외에 공익적 역할도 있는데요.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검사라는 직업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죠. 장점으로는 이제 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람 있는 직업이다. 공익을 추구할 수 있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직업이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현수막 걸었어요. 저 검사 됐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장점으로는 늘 새로운 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는 점점 진화하고 있고요. 마약도 신종 마약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검사로서 새로운 사건을 받으면 정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정말 현란하게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핵심을 짚어서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기쁨,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는 범죄자들이 범죄로 번 돈을 그냥 자기 계좌에 얌전히 넣어놓지 않거든요. 범죄 수익을 다 숨겨놔요. 그거를 숨긴 거를 차명재산 아니면 차명재산 계좌를 추적해서 찾아내는 그 기쁨이 또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어떤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람이 그 돈으로 자기 여동생의 남편 명의로 땅을 산 거를 찾았어요. 근데 그 땅을 산 돈이 그 회사 돈을 이렇게 횡령한 게 거기로 갔다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계좌 집행을 해서 엑셀을 저희 방 수사관님하고 눈이 빠지게 봐서 돈이 흐름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체 진실을 탐구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검사의 장점은 사람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직업입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돕는 그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노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출생신고는 원래 부모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출생신고가 안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주민센터에서 복지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사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부모가 아니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시장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고 복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장점도 많고요. 근데 단점은 명확하죠. 약은 많습니다. 그리고 범죄라는 게 아무래도 그 범죄 피해의 순간, 피해자의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 가해자의 가장 악질적인 순간을 들여다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첫머리에 적어뒀듯이 보람 있는 직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검사 괜찮다, 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좋습니다. 후배로 만납시다. 좋아요, 좋아요. 이 사진은 제가 2020년 2월 달에 검사 임관식 때 사진입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님 계시고요. 네. 검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는 한 대학교 때까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현직 검사님들을 봤을 때 검사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현직 검사를 보고 계신데요. 검사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사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진 올리면서 제목을 꿈의 시작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저는 검사가 되는 게 이제 꿈이었지만 검사가 된 걸로 꿈을 실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검사가 되는 것보다는 당연하게도 검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꿈의 시작이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요즘은 검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 이제 진학해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검사가 될 수가 있죠. 저는 근데 사실 사법시험을 통해서 검사가 됐습니다. 여기 청소년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10년 전에 있던 사법시험을 잘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법시험 뭔지 아세요? 오, 좋아요. 사법시험은
10년 전부터 이게 천천히 합격자 수를 줄여 나가다가 이제 한 5년 제가 마지막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사법시험이 1년에 한 번 치는 시험이었는데 1000명 뽑을 때 시작을 했는데 1000명 뽑을 때 그 시험에서 제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700명 뽑았습니다. 떨어졌고요. 500명 뽑을 때 떨어졌고요. 300명 뽑았는데 떨어졌고 200명, 100명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55명 뽑을 때 됐거든요. 네, 그렇게 6번 불합격하고 7번째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데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가 7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솔직히 7년 동안 매일같이 한결같이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3번째쯤 떨어지고 나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친구들은 다 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갖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계속 실패해. 내 인생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닌가? 마지막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좀 쓰레기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잖아요. 오늘 강연 준비하면서 표제어를 포기를 포기하는 법이라고 달았는데 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포기를 포기하는 법이라고 하니까 아까 아나운서님이 되게 멋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포기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이 말이 뭐 되게 특별한 말은 아니고 제가 하는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이 좀 많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2021년 도쿄 올림픽 도쿄 올림픽 때 김연경 선수가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팀원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멋있었죠. 2022년 카타르 올림픽 월드컵 이거 제가 시합은 안 봤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16강 진출한 선수들이 태극기 이렇게 쫙 하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진짜 멋있지 않나요, 이런 말?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는 박명수 씨가 말했죠. 중요한 것은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 이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를 거듭할 때 꺾이지 않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꺾여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꺾였는데 어떻게 다시 해요? 나 너무 무섭고 힘든데. 그래서 그때 제가 저한테 그 7년 동안 실수하면서 저한테 계속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대단한 말은 아니고요. 하나씩 천천히 이겁니다. 이게 뭐 설명하기도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지금도 제 상태 메시지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죠. 공부도 해야 되고 사실은 놀기도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하려도 과목이 많고 할 양도 많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스러워요. 부담감에 짓눌리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나 좀 쓰레기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좌절을 해봤었습니다. 그치만 어떡합니까? 그냥 쓰레기로 인생 끝낼 수는 없는데 그때 저는 그냥 하나씩 천천히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민법 조문 몇 개인지 아세요? 저도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1118조까지 있는 건 알아요.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걸 다 공부를 했어야 됐거든요.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다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뻔한 말 하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건 되게 뻔하고 단순하고 간단한 말이에요.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해낸 게 하나씩 늘어갑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해보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장 간단한 거,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해가면서 목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한두 번 실패해도 제가 해보니까 6번까지는 실패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검사로서 드릴 말씀은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아까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운전을 하겠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준법 정신, 이런 정신을 모두 갖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삼척시 청소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여주려고. 네, 조하영 검사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와닿는 게 사실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100번 정도 시험을 봐서 떨어지고 99번째, 100번째 한 번 붙는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고칠 게 너무 많았어요. 뭐 네. 이응 발음이 좀 동그랗지 않다, 시옷 발음이 샌다, 눈이 작다, 이가 크다, 별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고칠까 고민하다가 저도 했던 생각이 그냥 그날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고치자, 맞습니다. 이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이제 길을 가는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나 하는 거 참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손에 있는 게 뭘까요? 네. 네, 저희가 궁금했던 거를 질문을 주신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10,000원 한 장씩 드릴 건데, 네, 여기서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네, 일단 일어서서 기립손을 들어주신 검정색 옷 입은 분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조하영 검사님께 궁금했던 거 한 가지만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319 1학년 다니고 있는 이종권이라고 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질문이요. 네. 검사 힘든가요? 네, 아까 보셨죠? 네. 검사 단점 딱 2개 꼽자면 야근 스트레스입니다. 예. 예,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까? 할 만큼은 힘듭니다. 네. 검사하겠습니다. 검사하십시오.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를 하겠다는 네네, 포부를 검사하겠다고 밝혀주셨어요. 합니다. 네. 이름 다시 말해줄래요? 이종권입니다. 이종건 검사님, 검찰청에서 뵙겠습니다. 네. 와, 진짜 이 자리에서 봤는데 나중에 검찰청에서 정말 저 그때 콘서트 왔었던 누굽니다 하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너무 반가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쪽에서 두 분이 아주 맹렬하게 손을 들어주시는데요. 네, 질문 주신 거 맞나요? 네, 네, 그러면은 네 CGP 옷 입으신 분 먼저 네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기 감전이 왔어요. 네. 네, 그 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네, 질문 네.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하중학교 1학년 1반 김희찬이에요. 네, 질문 주세요. 검찰을 하려면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해요? 좀 이거는 적나라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와닿는 예를 들어 코피가 몇 번 터졌었는지 뭐 이런 시간을 몇 시간 공부해 이런 거 좋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공부를 오래 한 편이라서 저만큼 오래 하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펜을 12개 한 개 사서 이거 다 쓸 때까지 공부를 하면 내가 합격을 하겠다. 저희는 답안지를 예전에 손으로 썼거든요.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시험으로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수능시험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할 만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13살이시죠? 중학교 1학년이니까. 14살이요. 아, 14살이세요? 앞으로 이제 보통은 로스쿨 졸업해서 이제 검사가 되시니까 약 한 10년 정도만 더 공부를 하시면 훌륭한 검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공부는 정말
끝도 없이 해야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쪽에 아까부터 눈에 띄었던 네, 핸드폰을 가지고 네, 손을 들어주신 네, 여성 학생. 네, 그쪽으로 한번 또 이따가 네, 이따가 빨간 분 이따가 가겠습니다. 네. 저는 삼척 여자 고등학교 주예은이고요. 네. 아니 제 꿈이 변호사인데 혹시 그 되는 과정이 많이 어려워요? 어떤 의미로 어려울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어려울까요?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 공부랑 변호사가 되는 과정.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 로스쿨 졸업해서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는 변시를 보진 않았지만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은 약간 인간 세상과 연을 끊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이렇게 편하게 쉽게 해서 그렇게 되는 직업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변호사라고 이제 내 직업을 미래를 확실하게 그리고 계시다면 분명히 거기까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근 많고 스트레스 많습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지금 벌써 이렇게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시다면 목표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변호사나 검사 되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면 될까에 대한 질문도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뭐 반에서 몇 등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더 와닿지 않을까요? 저도 전데 저희 지금 강릉지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검사님들 중에는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게 나 고등학교 때 반에서 38등 했다. 나 근데 검사 됐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변호사 시험 한 방입니다, 여러분. 아유, 아주 희망적인 네네.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성적과 무관하게 변호사 검사를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저쪽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네 친구분, 네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2개의 강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중을 다니고 있는 2학년 3반 이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질문은 그 아까 전에 검사 되면은 막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시고 그러셨다 하셨는데 혹시 스트레스가 100에서 1로 따지자면 얼마나? 혹시 제가 너무 겁을 많이 들인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 야근을 맨날 하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스트레스도 막 매일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건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도 있고 어떤 사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얘 나쁘다. 이런 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가벼운 사건도 있고 또 이제 무거운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스트레스가 50에서 90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감정이 굉장히 많이 널뛸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사안에 따라서 저희 질문을 계속 받아도 될까요, 작가님? 아니면 네,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 강연들도 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네, 조하영 검사님과의 인사는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